안녕하세요. 특부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입니다. 3월 3주가 되었습니다. 정말 바쁘시죠, 선생님들? 저 역시도 정말 한 주가 어떻게 흘러가나 모를 정도로 빠르게 그리고 정말 다이나믹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슬슬 개별화 교육 회의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현재 수준도 정리가 되어 가고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중요한 개별화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실 시기가 왔습니다. 이거는 정말 신규 교사 선생님들이 좀 난감해 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. 22년 차인 저 역시도 매번 작성할 때마다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지 매번 만들어 놓고 내 성에 안 찰 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신규 특수교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개별화 교육계획서 작성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. 자, 이제 막상 쓰려고 하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. 과연 이게 이 아이에게 잘 맞을까? 너무 쉽진 않을까? 너무 어렵지 않을까? 특히나 또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우리 반에 정말 학년도 다르고 학습 목표도 다르고 수준도 다른 제각각 아이들을 어떻게 동시에 가르칠 수 있을까? 이게 목표가 다 다르면 내가 동시간에 또 들어올 경우에 수업을 다 어떻게 하지? 이런 고민을 분명히 하실 텐데요. 첫 번째는 목표는 교사가 가르치기 쉬운 것이 아니라 이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.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요.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각각의 개별화 교육 계획의 목표를 작성할 때 그 학교에 그 학년 혹은 이 아이 수준에 맞는 교과 중심 목표를 잡습니다. 물론 틀린 목표는 아닙니다.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. 이 목표가 과연 이 학생에게 필요할까? 틀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시간에 이 부분을 지금 당장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될까? 이 아이가 정작 먼저 필요한 건 무엇일까?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. 자, 이 학생의 수준에 맞는 이제 수학을 목표를 짤 때 우리가 교과목 순서대로 가다 보면 정말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이 단원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. 이 아이는 당장 필요한 건 나가서 마트에 가서 돈을 주고 뭔가 사야 되는 이게 정말 필요한 상황일 수가 있어요. 그럴 때는 꼭 그 교과목의 교과 중심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필요한 것부터 교육 목표를 짭니다. IEP 목표는 이 교과 진도를 따라가기보다는 이 학생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목표입니다. 우리가 꼭 국어 수학만 개별화 교육을 짜야 되나?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학생에 따라서 국어 수학이 아닐 수도 있어요. 이 친구는 당장 국어 수학이 아니라 일상생활, 신변 처리부터가 중요해. 그러면 이 친구에게 필요한 거는 사회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이에요. 그런데 우리가 딱 봤을 때 보면은 국어 수학으로 다 짜지 않나요? 아닙니다. 이거는 선생님의 재량입니다. 그치만 마음대로 선생님이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개별화 교육 회의 때 이 아이에게 맞는 것을 같이 의논해서 그럼 이 친구는 국어 수학 교과서 먼저 보다 정말 필요한 것부터 교육 목표를 잡아서 가르치겠습니다. 그것을 IEP에 쓰겠습니다.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. 이거는 홍보 아닙니다. 이건 홍보 아니고 요즘에 저도 이제 잘 모르니까 또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저도 연수도 많이 드리려고 하고 또 공부도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. 근데 최근에 제가 연수 들었었는데 연수에서 이렇게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특수교사 학급 경력이라는 책을 추천받았습니다.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때 강사님도 그러셨는데 꼭 그 과목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. 저도 그때 또 확실히 배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는 한 학기 동안 정말 가능한 곳으로 설정해 주세요. 특히 신규 교사들은 저 역시도 그랬는데요. 뭔가 잘하고 싶어요. 이 친구를 이만큼 늘리고 싶어서 너무 목표를 높게 잡습니다. 많이 잡고요. 정말 이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를 높게 잡았다가 다 못해서 정말 학습 목표에 도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취를 그 아이 수준에 조금 더 높여서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. IEP 목표는 조금 더 작게 쪼개야 합니다. 예를 들면은 두 자릿수 곱셈 이해하기라고 적는데요. 너무 광범위해요. 정말 간단하게 더 쪼개서 구구단을 활용해서 한 자리 두 자리 곱셈하기. 그렇게 뭔가 더 짧게 해야 되고 읽기에서도 뭐 긴 글 읽고 이해하기 이것도 좀 너무 범위가 넓어요. 그럴 때는 세네 문장 짧은 글을 읽고
질문 3개 중에 2개 답하기. 이렇게 좀 정확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아직은 이렇게 학습이 아직은 안 돼서 일상생활에 훈련을 더 해야 된다. 그런 쪽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착석하기 이런 게 아니라 40분 수업 시간 중에 10분 이상 착석하기.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잘게 쪼개서 목표를 잡아주세요. IEP에서 우리가 살짝 오해하는 것이 이 아이들이 이 한 학기 동안 크게 성장하는 것,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확실히 성장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너무 목표를 잡아서 나중에는 의미 없는 개별화 교육 계획서가 될 때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되게 냉정하게,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,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낮춰서 그리고 쪼개서 IEP를 짜주세요. 그래야지 정말 실제로 이 개별화 교육 계획서가 수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3번째는 이 목표는 수업 장면에서 실제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적어야 돼요. 아니, 당연히 그렇지 않나? 이렇게 하는데, 자, 우리 아까도 얘기했는데, 한 시간에 초등학교 2학년, 초등학교 3학년, 초등학교 4학년, 이렇게 정말, 그리고 어떤 친구는 수학은 다른 거는 되게 학습 목표가 낮아도 수학은 또래보다 더 높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이 친구는 또래보다 더 높은 학습 목표를 짜야겠죠. 정말 다 제각각일 텐데요. 교사는 한 명입니다. 그래서 정말 힘든 것 같아요. 짤 때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들을 동시에 내가 잘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? 그럴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목표는 정말 내가 실제로 수업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. 내가 그냥 상상으로 적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. 뭐 보면은 이게 지금 이 친구들을 내가 한 번에 가르쳐야 되니까 사회적 상호작용을 향상하겠다. 이렇게 적는데 이게 되게 좋은 말이에요. 필요한 말이고 제각각 아이들이 모였을 때 정말 할 수 있는 수업인데 이것도 좀 수업에서 내가 어떻게 가르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. 그럼 예를 들면 각각 친구마다 주제는 사회적 상호작용 향상을 기반으로 두고 있지만 우리가 각각의 개별화 교육을 적을 때는 이 친구는 수업 중에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게 하기. 또 이 친구는 내가 모둠 활동할 때, 단체 활동할 때 먼저 나서지 않고 기다리는 것. 그리고 이 친구는 착석해서 준비하고 선생님을 바라보는 것. 각각이 다 사회적 상호작용이지만 각각의 목표가 생깁니다. 한 교실에서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르치더라도 각각의 목표의 성취도가 생깁니다. 그래서 IEP 목표는 조금 각각 아이들이 쓸 때 현실적인 수업 목표가 돼야 돼요. 두리뭉실하지 않고 10분 동안 착석하기. 이것처럼 체크할 수 있고 눈에 보일 수 있고 내가 이거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적어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4번째는 신규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또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인데요. 모든 학생의 목표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. 제가 앞에도 얘기했는데요. 이게 각각의 아이들이 많아서 정말 다 제각각이에요. 그러면 목표도 다 달라야 되나요?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활동은 같아요. 같은 시간에 각각 다른 걸 할 수는 없잖아요. 교사가 한 명인데. 활동은 같지만 난이도를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. 우리가 만약에 읽기 수업을 해요. 한 문장에서도 아까 이 친구는 여기서 낱말을 찾아서 가르치고 이 친구는 이 안에서 한 줄씩 짧은 문장을 읽기를 하고 또 이 친구는 전체 맥락을 알지만 여기서 문제를 푸는 것을 이번에 공부를 해야 돼. 그러면 같은 문항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. 선생님들이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는 게 개별화를 짤 때 우선은 그 시간에 똑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활동 내용은 같아도 돼요. 하지만 우리가 각각의 아이에게 적는 개별화 교육 목표는 그 학생에 맞춰서 목표의 기준을 적어주셔야 합니다. IEP, 개별화 교육계획서를 정말 세우고 이게 단순히 그냥 서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한 학기 동안 유용하게 쓰시려면 목표를 세울 때 수업 운영까지 우선 생각을 좀 하면서 세우셔야 돼요.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저 역시도 한 학기 걸 미리 짜다 보면 나중에 중간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이렇게 차차 또 나아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처음에 신규 선생님들은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쉬운 거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낮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. 마지막 5번째는 정말 또 중요한데요.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나면 나중에 꼭 평가를 해야 돼요. 근데 이 평가를 이제 보면은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목표만 거창하게 세워두고 용두사미 이게 목표만 거창하고 평가해서 되게 흐지부지 끝날 때도 있어요.
그래서 꼭 IEP 목표를 세울 때 반드시 평가 가능한 문장이어야 합니다. 이 말은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. 예를 들면 읽기 능력 향상, 수학 실력 향상, 뭐 곱셈 실력 향상, 이렇게 추상적인 거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10문장, 10개 문장 중에서 8개 문장을 정확하게 읽기, 아니면 10개의 낱말 중에서 5개 정확하게 읽기. 정확하게 기록을 해 두셔야지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이 학기 말의 성취 여부를 정확하게 적어줄 수 있어요. 평가 기준이 사실 정확해야지 나중에 수업 방향도 분명해지거든요. 덧셈을 가르치는데 이 친구를 어떻게 가르칠까가 아니라, 가르치고 우리가 중간중간 평가를 할 때 10문제 중에서 이 친구가 지금 5개 정도 맞췄어. 이 아이의 학습 목표는 올해 7개인데 그럼 조금 더 노력해보자. 아니면 이 정도면 만족이야. 잘했어. 자, 그러면 우리 다음 학기에 좀 더 높여서 또 계획서를 짜보자.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개별화 교육 계획서는 사실 저 역시도 항상 어렵습니다. 뭔가 그 겨울방학 시작하는 생활 계획표 같아요. 학기 초에 정말 아이들하고 잘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막 적습니다. 적지만 나중에 학교 일정과 또 이 변수가 되게 많아요. 이 친구들의 또 속도가 어떨 때는 쑥쑥쑥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, 어떨 때 오히려 퇴행하는 부분도 있어서 내가 계획했던 게 완전히 다 못할 수도 있어요.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감을 가지시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육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IEP는 사실 완벽한 계획이 아니에요. 우리도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한 학기를 미리 짜놓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완벽히 다 할 수 있다. 이건 신입니다.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이 한 학기 동안 이 아이를 어떤 시스템으로, 어떤 계획에 맞춰서 할지 진짜 교육 계획서일 뿐이에요. 그래서 수업을 하다 보면 목표가 언제든지 수정이 될 수 있고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게 내가 이렇게 적었는데 학기 말에 완벽히 달성을 했나, 도달을 했나, 이것보다는 이 학생을 내가 계속 관찰하고 한 학기 동안 어떤 패턴으로 흘렀는데, 그럼 내가 다음 학기 때, 다음 새 학기 때는 이거를 관찰하는 걸 토대로 이번엔 어떻게 또 어떤 난이도를 조절을 해서 또 교육 계획서를 짜봐야지. 이게 중요합니다. 항상 이 계획서를 짜고 학기 말 돼서 내가 평가를 적고 있을 때 가끔 저도 내가 한 학기를 잘 못 가르쳤나, 좀 무능했나, 이렇게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. 들기도 하기 때문에 신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내가 정말 어떻게 하지, 이런 고민도 참 많고, 또 어떻게 보면 또 죄책감도 들 수 있는데요. 이런 고민과 죄책감 자체가 이미 좋은 특수교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런 고민조차 안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다음에 나아져야지. 이 자체가 정말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도 정말 계획서를 잘 짜서 우리 또 성공 못할 수도 있지만 또 중간중간 수정을 해가면서 이 한 학기를 또 잘 우리가 살림을 잘 해봐요. 저도 이번에는 우리가 5명이에요. 신입생이 2명 들어왔고요. 또 전학생이 2학년 1명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총 5명인데 지도사가 없습니다. 저도 이 한 학기 때 저는 목표가 이 아이들이 각각 독립적인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수업 계획을 짤 생각이에요. 우리 한 학기 동안 또 어떻게 재미있는 특수교육 생활을 할지 기대를 하면서 우리 또 화이팅 해볼게요. 자, 그럼 저는 특부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이었습니다. 안녕.